뭐 보여요? 하면 아 하면은 자 보이는 게 아죠. 그러니까 소리도 아예요. 글자 그대로 아음. 하면은 가서 보이는 거. 이빨이 이렇게 단단하게 보이죠. 여금 야음. 우리가 그 아까 이제 치자는 어쨌든 이빨에 생긴 모양은 아래 위로 이렇게 배열돼 있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끊을 단자는 어떻게 쓰죠? 끊을 단자는 이렇게 쓰죠? 맞나요? 그죠? 끊으려면 어떻게 돼? 입을 벌려서 아죽 해야 되니까 이거 없어졌죠? 그죠? 없어지고 옆에도 없어졌죠? 그죠? 이 글자는 아는데 이 글자는 모르더라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꼭 다물고 있어야 되고, 아무 때나 히히 그러면 안 되더라라는 거 보여주는 게 이빨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빨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아라고 할 때 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죠? 그 세종임금께서 한글을 만드시는데 음양과 오행H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모음 같은 경우는 이라고 하는 천지인 삼재이치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자음 같은 경우는 음양, 그죠? 천지인 삼재 속에서 뭐냐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니까 이것이 기본적으로 모태가 되는 어머니 모음 음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근데 아버지 음은 어디로 갔어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음, 모음과 자음만 있어요. 아버지 음은 어디 갔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아버지 음 어디 갔어요? 남학생들은 내내 공부하시면서 자기 정체성 잊어버리면 안 되죠. 어디 가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너희들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죠. 그죠? 그게 아버지 역할이에요. 하늘이 어디 보이더냐. 그죠? 아까 얘기했죠. 아까 1 숫자로 표현했잖아요. 그죠? 하늘은 1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디든지 다 있다. 니들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 따라가 있는 거지. 나는 하늘 같은 존재로 잘 받들어라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받들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오라 그랬죠. 아까 1이 하도수에서 1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아래로 내려갔죠. 지천태에서 하늘이 어디로 오던가요? 아래가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높다고 해서 아버지로서 가부장적 권위를 자꾸 강조하면 절대로 집안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 지고지전하신 존재일수록 어떻게 된다? 밑으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강림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제 되는 건데, 자, 모음과 자음이라고 할 속에는 당연히 양기운, 바로 그 이치가 되는 거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디든지 간에 다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어머니가 낳는 거죠. 글자가 낳는 거니까 다 글자는 모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과 땅이 사귀어서 이제 자음이 생겨나는 건데요. 그래서 자음도 몇 가지 이치가 아니라 오음 개념이 되는 거죠. 자음에 오음이다라고 표현할 때 오음은 뭐예요? 동음, 그 다음에 남쪽음, 서쪽음, 뭐예요? 북쪽음, 중앙, 토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목, 화, 토, 그 다음에 금, 수의 음이 있으니 이게 바로 오음이에요. 그죠? 자음에 바로 자 오행의 이치에게서 나오는데, 그러면은 세종님이 어떻게 되냐면 소리를 가만히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우리 여러분들이 훈민정음을 우리말을 안다라고 하는, 우리말 잘 모르죠. 잘 모르니까 잘 모를 겁니다. 자, 우리말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된다? 음양 오행이치를 잊어버리고서는 우리말 구조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그러면 자 음양 오행이치에 근거한데,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소리에도 음양 오행이치가 아님이 없더라라는 거죠. 소리를 하고 냈더니 소리가 맨 처음 하더라도 어디서 나오는 소리예요? 목구멍, 목 속에서. 그죠? 깊은 곳에서 나오죠. 가장 깊은 목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둥글면서 어둡고 그 다음에 축축하죠. 그죠? 목구멍 늘 그죠? 그러니까 하고 하는 소리는 어디예요? 후음이죠. 후가 어디겠어요? 북방 수가 되죠. 목구멍은 저 깊숙하고 이게 후음입니다. 그 후음이 어떻게 돼요? 이니까 어떻게 돼? 기본적으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동그라미로 대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옛날에 훈민정음 만들 때 세종임금이 소리 안 나는 것은 그냥 동그라미 허상으로 이렇게 표현했고, 실제적으로 소리 나는 건 꼭지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은 꼭지응 없어지고 전부 다가
동그라미로만 표현될 거예요. 자, 후음이 되고. 그러면 수생, 목이 되는 거죠. 봄이 되면은 싹이 어떻게 솟는다? 뾰족뾰족하게. 그죠? 뾰족뾰족한 글자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죠? 아 하면은 기역자 형태로 된 거죠. 그죠? 기역음이 여기 대표적인 거. 그래서 바로 이것이 아음이 되는 겁니다. 그죠? 아음이 되고. 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 바로 옆에 되는 게 혓바닥음이 되는 거죠. 설음이 되는 거죠. 설음. 이 혀설자. 설음이 되고, 설음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니은이 되죠. 느 이렇게 해서 니은. 그 다음에 리을 나오는 게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마. 자, 그 애들이 사람이 말하는 맨 처음에 발음이 뭐예요? 엄마죠. 엄마는 만국 공통어입니다. 엄마가 맘마가 다 똑같은 얘기죠. 엄마, 맘마. 왜? 입만 그냥 뭔가를 입을 만들려고 띄긴 띄어야 되는데 잘 모를 때는 그냥 입에 소리가 나오다가 그냥 빡 터지깁니다. 그게 맘마 엄마예요. 그죠? 만국 공동어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 아빠는 발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간혹가다 이상한 애들, 아빠 발음하는 애들부터 있긴 있는데 실은 아마 엄마나 맘마가 사전에 발음이 됐을 겁니다. 그죠? 자, 하던 것이 탁 하고 터지는 때가,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 되고, 그래서 니은 설름하고 팡 터지는 것이 어디냐면 중앙토. 자, 여기.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순음이 됩니다. 입술 순자에 순이 되고, 그죠? 붙어 있는 거니까 바로 네모로 대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빨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뭐예요? 이빨 아까 치자 있죠? 치자의 시옷이 바로 여기 대표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설순 치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소리가 우리 식으로는 아설순 아니 이거 맞아. 아설순치후라고 표현하는 것은 동방목부터 시작하는 거죠. 봄, 여름, 그 다음에 중앙토, 그러니까 이게 삼복이죠. 그 다음에 가을, 겨울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한글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제 여기다가 조금 더 붙이면 키역이 되고 겹모음, 겹자음을 해서 쌍기역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니은에서 리을,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가고 니은, 미음, 비읍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시옷, 지읒, 치읒, 그 다음에 이응, 히읗, 흐는 이제 발음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한글의 가장 기본 원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음이다 그러면은 바로 동방목 해가지고 나무가 그저 뾰족뾰족 싹 터 나오는 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라고 할 때 바로 입을 벌려야만이 저 속에 보이는 이빨이다라고 해서 어금니 아가 되는 거죠. 하면은 뭐가 돼요? 소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나오는 거니까 그죠? 새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름다울 그 다음에 노래한다라고 할 때 그 다음에 노래에서도 아름답고 바른 음악을 뭐라고 하냐면 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정악 개념을 표현하는 거죠. 공자가 나중에 노나라로 돌아와서 음악을 정리했더니 그래서 다 음악이 바르게 되었더라라고 할 때 그때 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소자. 소라고 하는 글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양이라고 하는 글자 이렇게 쓰고 또 개견자 이렇게 쓰고 또 이게 글자 짐승들 몇 개가 나올 텐데요. 소라고 하는 것은 일단 등치가 크죠. 등치가 크고 머리가 이렇게 돼 있죠. 소인지 강아지인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소의 그저 큰 머리를 표현하고 큰 몸뚱아리를 표현한 것이 되고 양은 기본적으로 양의 뿔을 강조해서 이렇게 쓴 글자가 되고 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꼬리치는 모습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그렸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조금 다른 의미가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공부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개견자 여기까지가 사획입니다. 그리고 부수를 잘 보시면은 부수 가운데 여러분들이 찾을 게 있어요. 부수 가운데 그 부수로 쓰이는 동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부수 자체 동물 이름 자체를 부수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나오는 게 소하고 개. 지금 처음 나왔나요? 동물 가운데는 또 다른 거 나온 적 있나요? 가장 잘 보세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거를 뭘 썼냐면은 가축을 썼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가축. 자, 우리가
글자를 만들 때 옛날 성인이 저 우러러서 하늘 관상어 천문하고 그 다음에 부이 차러칠이라 구불에서는 땅의 이치를 보고 그 다음에 그 뭐예요 그 땅의 높고 낮음 그죠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원취저신 멀리로는 저 아니 원취 저물 멀리로는 저 물건에서 취하고 우리가 물상에서 취할 때 이 천자문책 그 앞에 해설에 보면 다 나올 겁니다. 한자의 그 뜻글자를 만드는 원리에 대해서요.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원취 저물하고 근취 저신이라 가까이로는 자, 내 몸에서 취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를테면 물이나 불, 뿌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서 냐면 원취 저물이 되는 거죠. 가까이로는 내 몸에서 취했다라고 하는 건 손톱조나 그 다음에 입구나 눈목이나 귀나 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로는 어쨌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가 글자를 만들거나 뭐 그림을 그리거나 뭐 할 때도 반드시 뭐의 기준으로 하느냐면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경험한 것, 그 이상은 그리기가 쓰기가 어렵죠. 거의 불가합니다. 나타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이 지왕이라고 할 때 하늘은 뭐예요? 검고 땅은 누르다라고 표현하면서 자 이제 뭐 우리가 일월성신 개념도 이렇게 표현할 때도 전부 다 나중에 이제 그 공부가 될 텐데 인간이 표현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가 기본적으로 보고 경험한 것 외에는 나타나기가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아무리 일월성신이 큰 거라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그냥 동그랗게만 보일 뿐이죠. 동그랗게 보이는 건데 하늘은 높고 멀고 그래서 아마도 저는 굉장히 크다라는 개념으로 봤죠. 그러니까 하늘은 지대하다. 하늘은 대제라 건원이여. 그래서 하늘을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땅은 지극하다 표현하는데 그러면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제일 큰 거는 뭐예요? 제일 큰 거 하늘에 우리가 하늘에 그 상을 뭐라고 그래? 일월성신의 상 그러죠. 천상. 천상열차 분야 지도 그러잖아요. 그죠? 하늘에 그 일월성신을 뭐냐면 상자로 썼단 말이에요. 하늘에 코끼리가 있어요. 이거 코끼리 상자잖아요. 그죠? 상자는 틀림없는 코끼리 상자입니다. 코가 길고 눈은 조그맣고 그 몸뚱아리는 뭐처럼? 돼지처럼. 그죠? 돼지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코끼리예요. 그런데 단순히 코끼리가 아니라 이제 일단은 코끼리 상 해놓고 자, 이 글자를 만들던 사람들이 보았던 가장 큰 짐승 뭐예요? 코끼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끼리를 뭘로도 쓴다? 크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 큰 하늘에 있는 저 큰 물건들 다시 말해서 일월성신이죠. 일월성신을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됐죠? 자, 사람도 그 일월성신의 상을 다 타고났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을 본뜨는 것은 대신에 어떻게 한다? 사람 인자 딱 갖다 붙여놓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죠? 됐죠? 그러니까 코끼리 상으로만 알아두지 마시고 사람들이 본 물건 가운데 가장 크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기가 그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대강 뭔가 크다 표현할 때 그래서 이거를 상으로 표현하더라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획으로 들어갑니다. 오획은 다섯 번째. 자, 천현이 지왕이라라고 할 때 천지현왕이라라고 할 때 천자문에 세 번째 나오는 글자입니다. 현. 현자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뭐라고 하던가 옛날에 하늘천 따지 가물현 두를황 이렇게 되죠. 가물현 그랬습니다. 가물다라는 말이 뭐예요? 가물다라는 말이 참 가물다 그러면 정말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 들어서 가물다라는 그 가뭄 것이 아니라 가물거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물거릴 현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죠. 가물거리다. 가물가물하는 게 뭐예요? 정신이 나가서 가물가물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너무 멀어서 그죠? 너무 멀어서 가물가물거리는 거. 다시 말해서 어렸을 때 애기 데리고 다니면서 풍선 열심히 사주고 하나 딱 놓치죠. 한참 보면 어떻게 돼요? 가물가물거리게 사라지죠. 그러니까 가물가물거린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글자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은 윗상자죠. 저 위로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작을 요자. 저 위로 가면 갈수록 멀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가물가물거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죠? 공간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공 개념을 이건 다 표현하기도 하고, 시공 개념. 그래서
우리가 먼 조상의 할아버지를 현조라고 표현하죠. 그다음에 먼 후손을 현손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시공 개념을 다 표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땅 위에서, 이거 평면 위에서, 그죠? 평면 위에서 멀어지는 것은 뭘로 표현하냐면은 원이나 이런 걸로 표현하는 거죠. 원근 개념으로 표현할 때, 이거는 점점 가면서 점점 멀어지는 상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시공 개념으로 표현할 때는 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저 멀고 아득한 그 하늘의 이치를 표현할 때 원묘하다 쓰지 않고 뭐라고 써요? 현묘하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왜? 하늘이라 표현할 때 하늘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시공 개념을 표현한 거죠. 자, 이건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천지인 삼재, 그 다음에 으뜸이 되는 하늘이다라는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물거리다라고 하는 것은 자, 워낙 멀어서 시간적으로도 멀고 공간적으로 아득히 먼 것을 표현한 말이 바로 현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도가 쪽에 무슨 뭐 태현경 뭐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되는 것. 옥이라고 하는 것은 옥에다 임금왕자 들어가 있죠. 이게 부수가 됩니다. 그 임금왕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임금왕자가 부수가 되고 1획 들어가야 옥하고 나오면 좋을 텐데, 임금왕자에 0획 들어가 보면은요, 0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마이너스 1획이 아니라 첫 번째 나오는 게 임금왕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임금왕이 부수가 아니에요. 임금왕의 부수는 뭐냐면은 구술 옥 개념으로 씁니다. 왜 임금왕자 안 쓰고 이런 황당한 짓을 할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서구적 교육 받은 사람 도대체가 말이야, 이쪽 쓰는 사람들은 뭐 개념도 없더라 이런 식이 돼버리죠. 개념 없는 건 누가 개념 없느냐? 그죠? 이쪽 전혀 왜 저렇게 썼을까를 이해하려고 찾아봐야 되는데 실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실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은 하늘이라라고 하늘을 나타낼 때 기본적인 숫자는 1은 안 쓰죠. 그죠? 1은 바로 우리가 이제 아는 현대 수학으로 표현하자면 소수 개념이 되고, 1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 기운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를 안 쓰고 3을 대표해서 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옥이라고 하는 것, 그죠? 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옛날에 귀한 뭐예요? 귀한 보석이 되는 거죠.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금보다도 더 오래전부터 인류가 황하문명권 쪽 사람들이 귀한 보배로 알았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금을 넣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뭐예요? 정련의 과정이 필요하죠. 돌덩이를 녹여가지고 이거를 쇠로 해서 다시 또 이런저런 가공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냥 자연 속에 있는 돌덩이, 아름다운 돌덩이에다 조금 세공만 하면은 누구나 다 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옥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굉장히 청명하죠. 청명하면서 때로 구르다가 딱 쓰고, 그래서 옛날부터 군자의 그 덕에 뭘 비유하냐면 옥을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자의 덕을 항상 옥으로 비유를 하고, 그리고 옛날에 그 군자다 그러면 옆에다 차는 여러 가지 남자들 장신구가 있죠. 남자들 그 장신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표현하자면 뭐냐면은 맥가이버 칼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에 필요한 도구들을 늘 옆에다 이렇게 차고 다니는데, 이것만 차고 다니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왕 차는 김에 그래 좀 멋스러움을 더하기 위해서 거기다 또 뭐 하느냐? 사람은 뭐가 같이 돼야, 옥과 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옥도 찹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면 폐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폐옥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폐옥을 차는 이유는 나는 뭐와 같은 사람이 된다? 옥과 같은 군자가 된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쓰는데요. 옥은 일반 그 돌멩이에 비해서 결이 굉장히 치밀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밤에도 빛나는 야광주가 있고, 그죠? 굉장히 푸르면서 투명한 듯 하면서 뭔가 따뜻한 기운이 있고, 요즘에는 뭐 옥이 뭐 몸에 좋다 그래서 침대도 무슨 뭐 옥돌 침대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만큼 사람에게 굉장히 친숙한 겁니다. 자, 오래전부터 자, 옥을 쓰고 아무나 또 차는 게 아니죠. 세공이 잘 된 옥일수록 신분이 귀한 사람들이 쓰는 거니까. 그래서 자, 옥을 찬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임금이라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수가 하나 작은데 왜 그럴까? 아까 얘기했던 하늘이라고 하는 것, 원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천자 개념이죠. 하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려주는 사람이 바로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다 그러면 하늘이 채가 된다 그러면 임금도 채가 되는 거죠. 자, 임금이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자, 임금이 누군지를 몰라도 그 정치는 돌아가죠. 자, 옛날 대표적인 가장 훌륭한 임금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요임금으로 일컬어집니다. 요임금 시대가 얼마나 훌륭한 시대인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노래가 격안가가 있죠. 아침에 해 뜨면 나가서 농사 짓고 그다음에 목마르면 오물 파서 마시고 그다음에 해지면 들어와서 잠자고 쉬다가 그다음에 다음날 다시 일하러 나간다라는 그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를 어떤 사람이 불렀느냐면은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나이 한 40, 50대, 50대 되는 사람이 도대체가 말이야 길거리에서 비석치기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참 좋은 세상이구나. 틈날 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쉬기 편하게 이렇게 놀 수가 있으니까 참 좋은 세상이구나 그랬더니 다 요임금의 덕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듣더니 무슨 소리냐? 무슨 뭐 얼어 죽을 소리 한다 이런 식이죠. 아니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서 농사 짓고 그죠? 저녁이 되면 내가 들어와서 쉬고 그다음에 목마르면 그저 우물도 파고 이것저것 내가 다 해서 먹고 사는데 뭐 요임금 따위가 나한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그 얘기를 보면서 자, 임금이 만약에 포악한 군주였고 그래서 계속 땅 뺏기 놀이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늘 전쟁에 휩싸이면서 이렇게 놀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그 임금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이 정치가 형편없이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도대체 어디 어떤 놈 해가면서 이렇게 찾아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고의 정치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어쨌든 이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듯 없는 듯. 그죠? 만약에 임금이 정치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저놈의 임금 왜 빨리 안 망하나 이렇게 해서 임금 욕하게 되잖아요. 그죠? 너나 없이 알게 되는데 그래서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바로 채로 백성 모든 만민 가운데 기본적인 채가 되는 것이 바로 임금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중앙에 황극이 되고요. 나머지 이제 다 용적인 건데 그럼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발현이 되느냐? 자, 그러면 원래 이제 옛날 그 임금이 있던 우리 동양화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동양화에 요즘에 참 동양화도 보니까 문인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눠지던가요? 문인화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하나는 민화 이렇게 나누죠. 근데 요즘에 동양화 개념이 많이 없어지는 이유가 뭐 이게 이렇게 문인화인지 민화인지 왜 그런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문인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림이 하나 착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옆에 뭐예요? 일필휘지에서 글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요즘 글 쓸 줄 알아요? 몰라요. 차라리 한글 써서라도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그림을 그리긴 그렸는데 이게 문인화일지 민화일지 그리고 동양화는 반드시 뭐냐면 천지인 삼재이치입니다. 그죠? 산수를 그리고 어디든지 간에 그러니까 뭐 난초나 하나 칠 정도는 다른데 산수화를 그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속에 반드시 뭐가 있다? 사람이 있습니다. 어딘가에 보면 사람 하나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찾을 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옆에 딱 하나 한 줄기 그죠? 글 이렇게 화제가 하나가 쫙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인화예요. 지금 글들을 모르니까 문인화랍시고 그려놨는데 벙어리죠. 자기 낙관이나 하나 딱 찍고 맙니다. 자, 그림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발 쭉 나가면은 자, 옛날에 기록화가 있습니다. 기록화라고 하는 것이 요새 국가기록물에 해당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정조 임금이 자기 그 수원으로 그 화상 행차를 하신다. 정조 임금 그림 쭉 있죠. 아, 여기 임금님 계신 곳 있죠. 그림 안 봐서 모르죠. 그 다음에 세자가 어디가 저 이제 성균관에 가가지고서는 스승한테 가르침을 청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세자는 그 다음에 다음 임금을 이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임금님이 그 다음에 신하들을 위해서 뭔가를 연회를 쫙 베푸는 또 그림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임금님이 계신 거 보셨나요 혹시? 임금님 안 계십니다 거기에. 임금님 말은 있어도 임금님 말 등에 안 타고 계세요. 임금님 용상 의자는 있는데 임금님 안 계세요. 그래서 이제 쭉 데리고들 다니다가 애들하고 이제 학부모들 데리고 다니다가 임금님 아직 안 오셨죠? 그러면 네 대답해요. 임금님 안 오셨는데 뭐하러 그래요? 그죠? 자, 바로 뭐냐면 체불용입니다. 체는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고지존하신 임금께서는 거기 계시더라도 그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다? 온 천하에 백성들 속에 다 스며들어가 있는 임금님이에요. 그죠? 하늘이 그렇듯이. 그러니까 이 임금이 하늘처럼 덕을 베풀지 않으면 그 임금은 뭐예요? 임금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황하문명권의 바로 혁명론입니다. 더 무섭죠? 저쪽이 서구 쪽인 것보다도. 그래서 언제든지 권력은 뒤집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서구의 민주주의하고 이상하게 섞여가지고서는 아주 이상한 풍토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임금님 얼굴은 절대로 그리지 않는다. 임금님이 중간에서 베푸는 연회임에도 불구하고 임금님 그리지 않는 것이 바로 옥자와 아까 왕과의 이 관계라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저기 어디를 여러분들 이제 돌아다니다가 왜냐면 나중에 손자도 데리고 다니고 이리저리 놀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저기 어디냐면 세종대왕 능, 영능에 가보면 이제 세종임금이 이런 걸 했다라고 해서 뭐 발명품들도 모조로 갖다 만들어 놓고 하셨던 그 행적들에 대해서 최신 뭐 현대 화가들이 그림을 쫙 그린 게 있을 겁니다. 기가 막힌 그림들이 있어요. 보면은 안 가보셨죠? 또 보아도 보이지가 않았을 겁니다. 왜? 모르니까. 그죠? 모르니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어떻게 되냐. 임금님도 쫙 그려요. 그러니까 뭐 요즘 사람들 위해서 임금님 그렸다라고 치는데 어떻게 되느냐. 머리도 쫙 잘리게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이건 굉장히 불경스러운 것이 되고, 원래 이쪽 그 동양화 전통에서는 자, 어긋나더라라는 것까지를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이제 애들한테 또는 바르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옥이라고 할 때, 자, 어쨌든 임금 왕자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반드시 알아두시고, 옥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글자를 잘 보시면은, 뭐예요? 흑토, 흑토죠? 흙이 아래 위로 이렇게 뭉쳤다라는 겁니다. 자, 금자 한번 보세요. 자, 금자는 이렇게 쓰죠. 자, 금이라고 하는 거 글자 잘 보이면은, 모일집자에다가, 그죠? 하나로 쓰면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는 겁니다. 모일집자에다가 밑에 흑토자죠. 흙이 단단하게 뭉쳐가 있는데 그것이 뭐다? 반짝반짝한다라는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단단한 걸 표현하고 옥은 그죠? 옥도 흙이 뭉쳐져 있는 흙. 왜냐면 다 흙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흙이 뭉쳐져 있는데 이것만큼은 덜 반짝이죠. 그죠? 덜 반짝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토가 되고 금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옥과 금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오이과자 설명했고 오이라고 하는 거 자 외롭다라는 뜻으로도 이렇게 쓰이고요. 밑으로 축 늘어진 형태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와와자 기와자 정확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됩니다. 기와와인데 이게 무슨 글자냐면은 거기 뭐라고 돼 있던가요? 기와와자에 다른 글자는 없나요? 기와와라고 하는 데다가 옆에 글자들이 뭐뭐 들어가죠? 기와와자에 그 시로 증자도 들어가고 기와자에 보면 도자 자자 들어가 있죠? 옆에 있는 것은 시루 자자가 되고 그 뒤에 있는 것은 그 옹기라는 뜻입니다. 도자. 질그릇 도.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도 천자문에 나올 겁니다. 유도당이라고 할 때 도자에 나오는데요. 도자는 도라고도 읽고 고요라고 할 때는 사람 이름을 읽을 때는 요라고 읽는 글자입니다. 요즘에 도자기 그러죠. 도자기가 뭐죠? 도자기는 두 가지 종류죠. 도기와 자기입니다. 그럼 도기는 뭐예요? 질그릇이죠.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사기 그릇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사기. 옛날에 밥사발은 전부 다 사기죠. 질그릇이라고 하는 건 뚝배기나 항아리 종류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기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자기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말을 엉터리에 쓰는지 지금부터 봅시다. 자, 요거 굽는 사람 뭐라 그래요? 요거 굽는 사람 뭐라 그래요? 요거 굽는 사람? 이렇게 말들 모르잖아요. 사기쟁이. 그죠? 사기장이죠. 이거 저기 뭐요? 근데 그 다음에 요거 있는 그래서 이거 있는 곳을 뭐라 그래요?
우리 서울 근견에 이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죠? 사기막골이에요. 서울 근교에 왜 사기막골이 많으냐? 여주 이천이 뭐예요? 여주 이천이 이른바 사홍원, 아까 공짜 거기 있네요. 그죠? 사홍원에 뭐냐면은 분원이에요. 그죠? 사홍원이 뭐냐면은, 자, 옛날에 궁궐의 사홍원이다 그러면은, 궁궐에서 쓰는 모든 식량, 그죠? 먹을 거, 그 다음에 요즘에 그 뭐라 그러죠? 부식, 그죠? 주식, 그 다음에 그릇, 요 담당하는 것이 바로 사홍원입니다. 그죠? 사홍원. 오늘날의 총무부가 그 대신하는 곳이죠. 다 총무처에서 물류 담당하는 거니까. 자, 총무부의 한 분과에 해당되는 것이 사홍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로 이제 주방 쪽 일만 담당하는 곳인데, 그 사홍원에서, 자, 사홍원이다 그러면은 일단 왕실에 있는 그릇들 쓰는 거죠. 왕실들에 쓰는 도자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도자들을 하고, 이걸 어디다 두느냐? 여주하고 이천 쪽에 전부 다 분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주 이천에 뭐 도자기 뭐 축제도 바로 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되고, 그 근처에는 주로 서울에서 이 귀족들이니까 양반들이니까 주로 당연히 이것도 쓰죠. 왜? 항아리 써야 되는 거냐? 뚝배기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더욱더 이제 많이 애용되는 것들은 바로 이거죠. 그래서 사기막골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주변에 웬만하면 다 사기막골이죠. 사기막골 형성될 수 있는 데는 뭐냐면은 좋은 흙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뭘 쉽게 확보해야 된다? 나무를 쉽게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기막골이 많더라. 이걸 굽는 사람은 사기쟁이가 되고, 이거 굽는 사람은 도공이 되고. 그런데 거꾸로 되죠. 도공 그러면은 멋진 청자백자 굽는 사람처럼 잘못 이해를 하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자, 좋은 그릇이 되고, 자, 우리가 그래서 자기라고 할 때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자, 일본 애들이 쓰는 자기 개념이 들어왔죠? 글자를 전부 다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일본식 표기더라라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 나온 모든 문헌들은 전부 다가 요 글자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저 전라도 쪽에 보면은, 전라도 어디지? 강진도의 쪽에 보면 전부 다 자자를 이런 방식으로 써놨어요. 그죠?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을 거치면서 미술사다 뭐다 하면 전부 다 어디를 통해서 일본을 한번 거쳐가지고 전부 다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옛날 걸 갖다 가리키다 보니까 자기 건 잊어버리고 일본화된 것들만 주로 쓰더라라는 겁니다. 일본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조선 백자죠. 그래서 이름하여서 임진왜란을 무슨 전쟁이라 할 정도로 도자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얘들이 그죠? 이 엄청난 그죠? 우리나라 자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가운데도 특히도 언제 때 나온 거냐면 조선 그 뭐예요? 백자 말고 분청사기라라는 건데요. 이건 요때 들어가서 지금 설명드릴까요? 아예? 그때는 그냥 막 넘어갑시다. 자, 분청사기가 되는데, 자, 우리가 사기 그랬죠? 사기는 고령토를 씁니다. 그죠? 고령토라라고 하는 하얀 흙이 있어요. 그 애들이 우리 어렸을 때 같으면 쌀밥으로 대신 소꿉장날 할 때 썼던 그 흙이 있는데, 최고의 고령토가 이걸 내게 되는데, 이 사기를 제일 잘 만들었던 사회가 언제냐면 고려죠. 고려의 귀족들이 청자입니다. 그거는 이제 거기다 이제 청색을 이렇게 바르는 건데 청색 그 유약이라고 하는 거 어디서 들어오냐면은 전부 다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고려 말기에 나라가 혼란스럽다. 혼란스러우면 문화도 어떻게 그냥 밑으로 처박혀요. 왜냐하면 그 외국과의 수익 관계가 이게 원활치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고려 귀족 사회가 쭉 멸망하면서 그 아름답던 사기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른바 태토라고 하는 흙들을 좋은 흙을 구하기도 어려워요. 대략 또 뭐해? 구하기도 어렵다기보다도 그 좋은 흙을 구해서 만약에 만든다 하더라도 이거를 소비해줄 그 층이 있어야 되죠. 소비해줄, 왜냐하면 그릇이 워낙 비싸고 고가가 들어가니까. 근데 소비해줄 층이 없으면 생산자가 생산을 안 하게 돼요. 안 하고 그냥 뭐 대략 이제 많이 나가는 것들 위주로 쓰는데 많이 나가는 걸 위주로 쓰다 보면 흙도 좀 거칠거칠합니다. 이른바 저 부여 쪽에서 나오는 그 흙들이 있죠. 그냥 뭐 돌멩이도 좀 섞이고 해서 이렇게 구우다 보면 어때요? 구멍도 좀 뚫어지고 별로 아름답지를 못해요. 그냥 갖다 쓰자니 어때요? 좀 그렇죠. 그러면 거기다 뭘 칠하면 되겠어요? 유약칠하고 색깔을 좀 잘 입히면 되죠. 우리 얼굴이 좀 뭐 이것저것 많이 나면은 거기다 유별나게 또 꼼꼼하게 여러분들 뭐 바르잖아요. 그죠? 그 바르듯이. 그래서 뭐냐면은 자, 청사기죠. 고래 때 나오는 것이 청자잖아요. 그죠? 청자를 뭐라고 표현하냐?
청사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청사기. 청사기가 되는데 청사기에다가 어떻게 되냐, 이 아름다운 청색이 안 나옵니다. 이른바 비추색의 청사기 안 나오니까 여기다 뭐 한다? 분칠을 합니다. 분자 씁니다. 그죠? 분청사기 이렇게 돼요. 뭐 이게 어려워요? 자, 분청사기가 그런데 참 묘한 거예요. 그죠? 분청사기 처음에 붓으로 칠하는 방법이 있고 또 속에 그 유약을 그죠? 색깔이 있는 걸 그대로 담갔다가 꺼내는 방법이 있고 이제 뭐 텀봉으로 해서 이제 담는 방법이 있고 붓으로 한번 적당히 딱 칠하는 거. 그러면 이제 붓터치가 굉장히 아름답죠. 일본 놈들이 그 저기 뭐야 그 눈이 저기 막 여기 빠진 게 바로 분청사기입니다. 굉장히 예술적 멋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청사기가 있고 나중에 이제 조선 사회가 안정화되면서 청사기로부터 조선이라는 사회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유교를 국교로 받들어서 너나 없이 유교를 굉장히 중요시했고 유교에서 지도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뭐냐면은 공검입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맹자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가 아무리 높은 자이지만 스스로가 겸손할 줄 아는 것, 공손하고 그 다음에 검소한 덕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뭐 화려하게 뭘 하는 것보다도 깨끗한 것을 선호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깨끗함의 극치가 뭘로 나타나느냐? 백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백자가 얼마나 아름다운 거는 어디 가서 보면 잘 안다? 백자 보셨나요? 정말 아름다운 백자? 전부 좋은 거는요, 해외로 다 빠져나가고 일부들 사들인 것이 아마 삼성 리움박물관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은 이 백자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봤을 때 뭔 느낌이냐, 마시멜로 있죠? 말랑말랑 들어가면 쫙 보드라올 것 같은 그 흰색이에요. 우윳빛 흰색을 넘은 그 마시멜로의 느낌. 그러니까 자꾸 보셔요. 자, 그런데 지금 옛날에 이 질그릇하고 항아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드느냐면은 테토로 흙을 떡반죽 하듯이, 그죠? 가래떡 만들듯이 빙글빙글 해가지고 다 쌓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두들겨 대는 거죠. 탑법으로 두들겨 대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급 그릇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물레에다 놓고, 그죠? 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글자가 바로 기와라는 건데요. 요거 설명하려고 별 설명 다 했네요. 자, 기와 와자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테토, 옛날에 아직 물레가 나오기 전입니다. 참, 물레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기와를 만들죠. 기와가 지금 두 가지 종류죠. 그때 답사 갔을 때 이제 잘 보세요. 암기와가 있고, 자, 수기와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지붕꼴이 이렇게 어떻게 되나요? 지붕꼴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정면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죠? 그러면은 지붕꼴이 반을 이렇게 하나는 올라가 있고 밑으로 내려가 있죠. 위에 이렇게 덮는 게 있고 밑에서 이렇게 받치는 게 있죠. 그죠? 그럼 요 위에 있는 게 당연히 뭐다? 네, 수키와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암키와다. 그러면은 자, 경주의 미소, 신라인의 미소라고 하는 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 요렇게 해서 나오다 그 다음에 옆에 뭐냐면 보통 집들은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은 회백도 집어넣죠. 사마토라고 하는 겁니다. 하얀 색깔인데 거기다가 그 석회가루하고 모래하고 그 다음에 지릅 집어넣어서 적당한 분량으로 섞으면은 어마어마하게 이게 시멘트보다 더 단단해요. 이른바 그 독일인들이 오베르트 도굴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대원군 무덤 파헤치려다가 실패했죠. 남영군 묘. 하다가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사마토로 아예 무덤을 덮어버렸습니다. 절대로 못 깨죠. 그 정도로 단단한 건데 요즘은 순 엉터리들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하얀 걸로 이렇게 덮은 이유가 빗물이 들어가서 이게 빠져나오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속에다 하면서 흙을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아예 안 들어가게 하는 방식은 뭐냐면 여기다 마쟁에 막세기와를 집어넣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수막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가운데 이렇게 둥글게 되고 암막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비가 안쪽으로 뿌리지 말라고 약간 바깥으로 해서 이렇게 맞는 거죠. 이게 암막세입니다. 그러니까 신라인의 미소다 그러는 건 뭐다? 수막세에다가 새겨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용어들. 자, 그러면은 기와를 뭐예요? 그 암기와 수기와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요거는 제가 이 천자문 책이 없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수기와는 이런 식이 되죠. 두 개를 딱 쪼개면 되죠. 만들어서. 그 다음에 암기와는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수기와는 자, 암수라고 표현할 때, 이 음양이죠. 그럼 이건 양이죠. 이건 음이죠. 그럼 양 그러면 하늘이죠. 그러면 땅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럼 하늘 그러면 하늘에서는 뭐가 생기더라? 음량이죠. 이렇게 보면 되죠. 그죠? 음량. 땅 그러면은 자 음량의 기운에 의해서 땅에서 뭐가 생겨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 사시. 그죠? 이치죠. 그 수막새는 어떻게 아니 수퀴화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두 개를 쪼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암퀴화는 어떻게 돼요? 이게 좀 크죠? 그래서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암퀴화, 수퀴화예요. 다시 말, 다 음량의 이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이제 만드는데 속에다가 본래 본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본 틀을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흙을 그냥 붙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본 틀에다가 뭘 붙이냐면은 뭐예요? 마지, 그죠? 마소매를 막 두릅니다. 그죠? 막 둘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한다? 아까 얘기했던 흙을 쭉 요렇게 해서 붙여요. 붙이고 막 치는 거죠. 딱 치고 나중에 떨어질 걸 생각해서 뭐예요? 선을 한번 이렇게 두죠. 선을 하나 딱 두어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흙에다 말렸다가 다시 구워가지고 땅 치면 어떻게 된다? 요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두 개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해서 땅 치면은 그 다음에 나중에 네 개가 나오는 거죠. 그럼 바로 요게 바로 요 틀이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한 면, 두 면, 세 면. 그죠? 사면을 이게 표현한 가운데는 틀이 되는 거죠. 기와 와라고 할 때 기와를 만드는 정확한 틀이더라라는 겁니다. 틀. 이 틀을 바로 이게 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기해 보면은 여러분 조금 공부를 다 하면 와합이라라는 말입니다. 와합이라라는 말이 있어요. 와합. 와합이라라는 것은 자 회방이 와합. 거기까지 표현. 회방이 와합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 문제가 있죠. 회방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뜨릴 회자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와를 이제 암기와죠. 암기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 구워 놓고 난 뒤에 어떻게 돼요? 땅 치면은 네 개로 무너진다 이 소리예요. 그죠? 네 개로 무너지고 이것이 다시 이렇게 합하면은 하나로 합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군자의 도, 군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어울릴 때는 와합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와합할 줄 알아야 되고 홀로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는 이렇게 둥글죠. 했을 때는 둥글지만 이거를 딱 쪼개놓으면 어떻게 돼요? 네모나죠. 방정하죠. 그죠? 자, 방정한 도와 그 다음에 두루두루 서로 뭐냐 화합하는 그죠? 화합할 줄 아는 무슨 도? 둥근 걸 뭐라고 해요? 하늘을 닮은 것을 원만하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 군자라고 하는 것은 자, 이 기와장에서도 나타나 보이듯이 자, 하나로 합할 때는 둥글게, 그죠? 하나로 무슨 같이 의논을 하거나 할 때는 둥글게 이렇게 화합할 줄 알아야 되고, 홀로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스스로가 방정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또 뭐냐면 우리가 군자는 화이 부동이라 이런 말도 있죠. 그냥 무조건 똑같으려고 하지 마서 화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너하고 나하고 소인배들일수록 뭘 찾아요? 똑같아지기를 하는 거죠. 너하고 나하고 똑같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저 강요하는 것. 그죠? 특히도 저런 뭐 신앙 같은 강요하는 게 바로 다 이런 거에 해당될 겁니다. 그러니까 와라고 할 때 단지 기와 와가 아니라 기와를 굽는 틀이다라고 이렇게 일단 알아두세요. 그래야 일단이 아니라 기본이 저렇게 되고 자, 이걸 통해서 기와를 굽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기와 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감이라고 할 때 감자는 달감자입니다. 달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주요, 기본적인 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정전법이 있다 그랬죠. 여기서 보면 이게 중앙토가 되는 거죠. 글자가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도 글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달감자가 되는 거죠. 중앙토에만. 그 다음에 중앙이라고 할 때 일편 단심 할 때 붉은 단자도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붉을단이다라고 할 때 일편 단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속마음이다 이런 뜻에서 쓰이는 글자입니다. 감 자체를 뭐 혓바닥 개념으로도 표현하지만 단맛이 혓바닥 끝에서만 나와요. 우리 배울 때는 생물 시간에 그렇게 배웠죠. 단맛은 혓바닥 끝에 있다. 단맛은 온 전체에서 다 느끼는 겁니다. 요새는 바뀌어져요. 자꾸. 그 다음에 그래서 달다라고 할 때 중앙토의 맛을 표현하고 그러면 뭐예요? 동쪽의 맛은 뭐예요? 신맛이죠?
산맛이죠. 이때 산. 그 다음에 남방화는 쓴맛을 짓고, 서방금은 그 다음에 매운맛, 그죠? 야무진 맛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북방수는 짠맛. 감 나오면은 네모퉁이에 나머지 세모퉁이를 다 들으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날생자, 난다라고 할 때 자체가 부수이죠. 난다라는데, 그러나 잘 다시 보면은 흑토죠. 땅에서 나는 것인데, 그대로 만물을 대표한 사람 인자라고도 보셔도 되고, 그냥 싹을자의 변형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라는 생하는 원리고요. 생은 동방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가 바로 생하는 곳이 되고, 우리 걸 그대로 태국도로 이렇게 그린다 그러면은 바로 이쪽이 생하는 과정이죠. 요 시점을 중심으로 이쪽은 성하는 과정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쓸 용자의 용자입니다. 뭘 썼나요? 쓰다 그랬네요. 쓰다. 쓴다라는 뜻이죠. 몸을 사용하다라고 할 때 쓰다입니다. 자, 뭘 쓰느냐? 뭘 썼어요? 당최 모르겠네요. 이 글자를 잘 분석해보면 뭘 했냐면 탈월자가 2개 있습니다. 탈월자 2개가 무슨 의미인데요? 한 달은 얼마? 29일, 30일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2달 하면 대략 얼마예요? 60일이죠. 옛날 사람들이 두루 항상 쓰는 게 뭘 기본으로 썼다? 60갑자, 갑자, 을죽, 병인자 뭐 이렇게 쭉 해보라 그러셨죠. 모든 게 다 60갑자로 쓰죠. 그러니까 그 연, 월, 일, 시라고 표현할 때도 다 그죠? 천간과 지지, 천간과 지지를 기본으로 해서 썼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두루 주자에다가 주자 같은 경우도 뭐예요? 이렇게 한 바퀴 삥 도는 것이 뭐예요? 네모라고 하는 건 동그라미도 되는 거죠. 한 바퀴 삥 도는 걸 뭘로도 나타내냐면은 60갑자로서도 나타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쓴다라고 하는 것을 60갑자를 기본으로 해서 썼다라는 내용. 그다음에 밭전자라고 할 때 이것이 그냥 단순히 밭이 아니라 밭도 되죠. 밭이라고 할 때 밭은 뭐예요? 중앙토죠. 중앙토의 개념으로 쓰인 내용이고, 그래서 나라의 한 가운데라는 뜻도 되죠. 전이라고 할 때 전 자체는 뭐냐면은 기본적인 정전법 구조에서 나오는 거죠. 정전법 구조에서 전이라고 할 때 굳이 이것도 굳이 나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사방 팔방이 전부 다 뭐예요? 동서남북이 전부 다가 흑토로 이루어진 걸로 보이죠? 그죠? 흑토로 보이지고, 전이라고 할 때 이미 소에는 뭐가 내재되어 있냐면은 정전의 개념이 내재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기본에 밭도 되고 논도 되고 그죠? 어쨌든 농토에 해당되는 게 바로 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특별히도 가운데일 경우는 이게 공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과 공전을 다 포함하고 있고, 특별히도 가운데가 되기 때문에 전이라 그러면 서울이 되는 거죠. 서울 한복판 가운데 중심이 되고, 그럼 서울이다 그러면 임금님이 계시는 곳이 되고, 자, 임금님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임금님의 숲이 되는 거죠. 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나라동산 원이죠. 이 나라동산을 특별히 더 두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나라 임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본적으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군사훈련지이기도 합니다. 그냥 군사훈련지를 특별히 원을 두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돼요? 군사훈련하느라고 백성들 막 농토를 밟고 다닐 겁니다. 그러면은 자, 군사라는 것이 수레도 가야 되고 군사가 몇 열 종대로 해서 쭉 가야 되니까 농토를 훼손할 일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나라 동산에다가 뭘 하느냐면은 이른바 군인들 훈련하는 곳을, 군사훈련하는 것을 두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그 군사훈련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훈련을 해요. 우리나라 막 한미연합사 해가지고 1년에 한 차례 뭐 하듯이. 자, 옛날에 국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게 바로 뭘 겸해서 하느냐. 상대방 적을 누구로 가상하느냐면은 짐승을 가상해서 씁니다. 그래서 짐승 몰이법이 있는 거예요. 상고법이라 그래서 도망가는 놈은 놔두고 그냥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되는데요. 그래서 전자에는 무슨 소리가 들어가냐면 사냥한다라는 뜻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사냥하다. 사냥뿐인가요? 여기에는 또 연못이 있죠. 그래서 물고기 잡는다. 그러니까 수렵하다 또는
그 물고기를 잡다라는 의미까지가 다 들어가는 것이 전자입니다. 가끔 가다가 아마 문장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근데 밭이라라고 쓰면은 절대로 안 되더라라는 것. 여기다가도 또 생각이다 이렇게 되면은 자, 뭐 모르는 사람들 뭐라 그래? 우리 모를 때는 그냥 아 마음의 밭이다. 마음의 밭이 뭐예요? 그죠? 마음의 밭이 뭐예요? 이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다시 말해서 중용의 마음, 중화의 마음이 되는 거죠. 나만 혼자 올곧게가 아니라 서로 간에 같이 중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특별히 어느 한 놈만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자 저기 경복궁에 가면은 임금님이 정사하는 그 공간을 사정전이라고 쓰는 겁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만약에 뭐라고 하느냐, 저자들은 말이야 맨날 생각만 하고 실행은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고루 잘 베풀 수 있을까 하는 바로 중화의 요 마음이 된다라는 것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짝필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